자, 이제 두 번째로 들어가는 나 부분에 배를 매매를 하겠습니다. 방금 얘기한 대로 배를 맨다라고 하는 요거 일상적인 경험이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결국은 그 가와 같이 일상적인 경험을 통해서 네, 삶의 의미입니다. 경험을 통해서 삶에 대해서 또는 내 사랑에 대한 내 의미를 깨닫게 됐다라는 의미입니다. 참깨를 털면서에서는 굉장히 교훈적인 삶의 교훈을 깨달았다면 여기에서는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그 사랑, 보편적인 감정이죠. 네, 보편적인 감정에 대한 깨달음을 얻었다. 요 삶이라고 하는 것 또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보편적 정서예요. 네, 보편적 감정, 네, 보편적 정서에 대한 나름대로의 의미를 깨달았다는 얘기입니다. 해서 좀 담담해요, 시가요. 자, 1년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1년부터. 아무 소리도 없이, 말도 없이. 자, 소리도 없고 말도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하는 것은 네, 소리도 없어요. 네, 말도 없다라고 하는 네, 그 부분은 네, 갑자기 찾아왔다라는 의미로 해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첫 번째는 뭐뭐도 없이 해서 뭐뭐도 없이가 네, 반복이 되고 있죠. 네, 요걸 통해서 운율감 형성하고 있고요. 표현상의 특징, 가벼운 거죠. 다음 두 번째는 네, 요거는 네, 갑작스러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갑작스러움을 얘기하는 건데 이 갑작스러움은 사랑이 부지불식간에 다가왔다라는 건데 그거 바로 이행에 등 뒤로 털썩하는 부분 있죠. 네, 그래서 털썩 부분에서 요걸 네모칸 칩니다. 털썩. 이게 의성어냐, 의태어냐, 예, 좀 말이 있는데, 네, 소리로 볼 수도 있고 모양으로 볼 수도 있어요. 네, 행동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 음성상징어입니다. 음성상징어인데 문맥적으로 볼 때 등 뒤로 털썩 밧줄이 날아온 걸로 봐서 요거는 네, 의성어도 되고 또는 의태어도 되는데 흐름상 여기서 의태어로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약간 헷갈릴 것 같지만 네, 의태어로 봤을 때 운명적인 사랑의 시작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리도 없고 말도 없는 것이 네, 이렇게 이어지면서 첫 번째 음성상징어죠. 그래서 네, 감각적으로 네, 생동감 있게 감각적 표현을 하고 있는 거고 두 번째는 갑작스럽게 시작된 인연을 얘기하는 것, 시작된 인연을 네, 인연 또는 사랑이겠죠. 네, 갑작스럽게 시작된 인연을 네, 생동감 있게 표현한 겁니다. 네, 생동감 있게 네, 표현을 했다라고 정리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밧줄이 날아와 나는 밧줄이 날아와서 세 번째 행에 네, 밧줄인가요? 네, 밧줄 동그라미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 밧줄 명사죠. 네, 이거는 네, 상대방 인연을 맺고 같이 살아가는 네, 상대방과의 인연 또는 사랑이라고 네, 정리해 줄 수 있겠죠. 상대방과의 인연. 그죠? 네, 사랑인데 자, 밧줄이 날아와 라고 하는 거라서 요거는 운명적인 거죠. 의도하지 않은 네, 운명적 속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운명적인 특성을 네, 내포하고 있다. 내부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밧줄이 날아 나는 하고 또 네, 뛰어가 라고 되어 있네요. 밧줄이 날아와 나는. 그래서 뛰어가 하는 부분이네요. 그래서 네, 좀 행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네, 나는 하고 뛰어가가 서로 나뉘어져 있어서 그 네 번째 행인가요? 네, 뛰어가 하는 부분에서 행간 걸침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네 번째 행에서 행간 걸침 표현이 있습니다. 행간 걸침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행가리 표현이다. 만약에 시적 의미가 잘 분석이 안 되면 표현법을 잘 파악하면 됩니다. 행간 걸침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뛰어가 밧줄 잡아다 배를 맨다 해서 행가리 표현해서 요거는 네, 관심을 유도하죠. 관심을 집중시켜주는 역할, 또 의미를 부각시켜주는 역할도 하죠. 의미,
간접 강조예요. 네, 부각시키는 거는 의미를 간접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4번 사행에 걸쳐 있을 게 또 뭐냐면 배를 맨다라고 하는 거죠. 배를 맨다는 네모칸 별표 쳐야 돼요. 배를 맨다 하는 부분은 제목과 관련이 되네요. 그래서 배를 맨다 네모 별표. 자, 배를 맨다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네, 2년 사랑인데 네, 사랑의 시작입니다. 네, 사랑의 네, 시작을 나타내는 건데 이 사랑의 시작이 또 맨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네, 맨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또 하나의 특징이 운명적인 사랑이겠죠. 그래서 누군가야 사랑을 하는데 의도성은 없었어요. 의도도 없었고 네, 운명적으로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죠. 운명적 시작을 암시하기도 하는 겁니다. 사랑을 시작하는데 운명적으로 시작을 했다는 얘기죠. 아주 천천히 그리고 조용히 아주 천천히 그리고 조용히 배는 멀리서부터 와닿는다라고 해서 다섯 번째는 앞에 요거 2번 해석처럼 다섯 번째 행은 네, 자신의 의도와 상관없이 네, 사랑이 찾아온 거죠. 사랑이 시작된 네, 찾아옴 이렇게 써봅시다. 찾아온 거예요. 우리가 뭐 사랑하겠다고 막 달려들어도 뭐 안 되는 거고 또 안 하겠다고 피해도 내 사랑에 또 부지부식하는 막 꽂히는 운명적으로 꽂히는 그런 게 좀 있어요. 자, 배는 멀리서부터 와 닿는다. 그래서 육행에 배라고 하는 것도 또 네모 들어갑시다. 네, 배를 맨다라는 거에서 이미 얘기했죠. 이 배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대상이죠. 사랑하는 대상입니다. 사랑하는 대상. 그래서 이 사랑하는 대상은 뭐와 비슷합니까? 우리 고전적으로 보면 네, 님의 이미지라고 봐야 되겠죠. 님의 이미지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문제 연결 포인트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 2번으로 컨퍼런스 여기에다 쭉 당겨서 좀 잡아보겠습니다. 자, 님의 이미지 뭐 한두 작품이 아니죠. 우리 현대시에서 보면 님의 침묵도 있을 거고요. 님의 침묵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여러 작품들인데 네, 동짓달 기나긴 밤에서도 있죠. 동짓달 기나긴 밤에서도 있었고 셀 수 없이 많지만 또 뭐가 있습니까? 우리 동동 부분에서 네, 녹사님도 있어요. 네, 해서 녹사님도 있습니다. 무정한 님이죠. 네, 녹사님은 약속을 안 지키는 존재이긴 해요. 나를 찾아오겠다는 약속을 안 지키는 존재이지만 님의 이미지로서는 갖다 붙을 수 있다. 얘가 좀 독특한 거죠. 무정한 님인데 속기 좋아요. 저런 건. 아무튼 님의 이미지다. 자, 됐습니까? 그래서 1년에서의 어떤 그 소주제를 좀 간단히 정리하면 네, 우연히 경험하게 배를 맨 거죠. 우연히 배를 메어본 경험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우연히 배를 메어본 경험을 통해서 운명적인 사랑의 시작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연 들어갑니다. 자, 사랑은 바로 나타나네요. 자, 일행 부분에서 사랑은 에서 네, 사랑 동그라미 칠까요? 자, 사랑하는 대상이 배라고 한다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배를 맨다라고 하는 거겠죠? 제목에서 연결할 수도 있고 여기에다가 연결. 사랑은 배를 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배를 매는 경험이죠. 아까 참깨를 털면서와 마찬가지로 네, 배를 맨다라고 할까요? 배를 맨다의 어떤 그 유추적 의미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또 해석하면 뭐냐면 자신의 평범한 일상적인 경험을 어떤 삶이라든가 네, 사랑의 의미로 네, 확대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거죠. 경험을 사랑으로 확대한 겁니다. 자, 호젓한 부둣가에 우연히 하는 부분인가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배를 맨다라고 하는 것에 유추를 하고 있어요. 일상적 경험을 통해서 의미를 확대하고 있죠. 이 유추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과 배를 맨다라고 하는 요 사이에, 네, 요 배를 맨다라는 것과 요 사랑 사이에 유사성이 있어야 돼요. 비슷한 점이죠.
그래서 유사성을 바탕으로 예, 의미의 확장이 일어나고 있죠. 그 다음에 우연인가요? 자, 사랑은 호족한 부둣가의 우연이라고 해서 이행의 우연히 명컨치입니다. 이것은 운명적 사랑의 속성이죠. 운명적 사랑의 속성. 자, 우연히 별 그럴 일도 없으면서 넋놓고 있다가 하는 부분이네요. 자, 호젓한 고요하고 쓸쓸한 곳에 부둣가인가요? 그래서 부둣가를 우연히 앞에서 좀 해야 되겠네. 자, 부둣가도 체크합시다. 부둣가는 굳이 얘기하자면 사랑이 시작된 장소예요. 그래서 네, 사랑이 찾아오는 공간 또는 시작되는 공간, 그 정도의 공간적인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사랑이 찾아오는 공간 또는 운명이 시작되는 공간이죠. 또 다른 말로 하면, 네, 사랑을 받아들이는 공간이라는, 네, 받아들이는, 여기 나한테 받아들이는 공간의 의미로 볼 수도 있다. 부둣가. 별 그럴 일도 없으면서 넋놓고 있다가, 네, 넋놓고 있다가 우연성이죠. 그래서 다시, 네, 삼행에서 넋놓고 있다가 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밑줄 쳐서 저 위에 있는 우연히에서 화살표를 해주세요. 우연히 찾아왔기 때문에 넋놓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네, 사랑을 시작할 때, 네, 사랑의 시작의 특징, 시작상의 특징이 나타나고 있죠. 의도성이 없습니다. 네, 의도성이 없다. 우연성이다. 그래서 우연히가 사랑의 속성을 나타내는 걸로 시적 화자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넋놓고 앉았다가 배가 들어와 하는 부분인가요? 자, 배가 들어와 사랑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안 할 거고 사행은 안 할 거고 오행 던져주는 밧줄을 받는 것. 자, 던져주는 자 밧줄을 받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네, 밧줄을 받는 것. 자, 밧줄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능동적인 것이 아니라 좀 수동적인 이미지예요. 그래서 네, 사랑이 시작될 때 또는 운명적이죠. 이것이 우연일 수도 있고 운명적으로 내 사랑이 시작이 된다면 그것은 내 앞에서 의도가 없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때는 네, 수동적인 모습이 수동적인 이미지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시작한 것이 아니니까. 네, 받아들여지는 건 수동적 이미지로 네, 시작을 했습니다. 밧줄을 받는 것. 그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해서 자꾸 이런 표현하면 별로 안 좋을 텐데. 자, 어쩔 수 없이인가요? 자, 어쩔 수 없이 하는 부분이에요. 밧줄을 받는 것. 자, 넋놓고 있다가 밧줄을 받는 것 어쩔 수 없이. 다 통칭해서 이거 뭡니까? 운명적인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네, 운명적 사랑의 특징이 어쩔 수 없이 시작되는 것 같아요. 우연도 겹치면 필연이 되는 것처럼 네, 우리 하는 말을 해서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예, 운명적 사랑이라고 사랑의 특징이 나오는데 운명적 사랑의 특징은 뭐다? 불가항력적. 저항할 수가 없어요. 불가항력적. 이렇게 표현을 하죠. 피할 수 없는, 네, 뒤에서 날아오는 화살과 같다라고 하는 그 숙명과도 같은, 네, 사랑의 시작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배를 매게 되는 것. 그래서 배를 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요 밑에다 달리 쓸 건 아니라서 배를 매게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시작이에요. 어디에서부터 썼지? 네, 여기죠. 운명적 사랑의 시작이라고 하는 부분이죠. 네, 사랑의 시작 여기네요.
배를 매게 되는 것에다가 또 화살표 하세요. 같은 말 계속 반복한 거예요. 아마 감정이 푹 빠진 것 같죠? 네, 놀라워서 그럴 수도 있고요. 다음 3년으로 갑시다. 3년. 잔잔한 바닷물 위에 별거 없고요. 구름과 요게 좀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네, 구름과 빛과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딱 하나, 구름과 빛과 시간, 네, 밑줄 쳐두고 전체 통칭하자면 이 자체는 네, 사랑하는 사람과 시작할 때 그 모든 것을 같이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대상에게가요. 네, 대상에게, 네, 대상에게, 예, 사랑하는 대상에게 둘러싸인, 네, 둘러싸인 환경이라든가 배경이겠죠. 사랑하는 대상에 둘러싸인 그 모든 것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사랑하는 대상에게 둘러싸인 그 모든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 바로 네, 구름과 빛과 시간이라고 네, 할 수가 있습니다. 주변 풍경이겠죠. 그래서 네,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빛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한번 체크하러 들어갈게요. 네, 그것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걸까? 어떤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보면 잠깐만 생각해 봅시다. 자, 일단 구름, 하늘 위에 떠가는 거니까 두 번째, 네,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네, 꿈과 이상이겠죠. 꿈과 이상을 함께 하는 거고요. 다음에 네, 여기에다 늘려서 할까요? 네. 그 다음에 네, 빛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의 흐름이에요. 네, 시간의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죠. 네, 시간의 흐름 또는 어떤 그 내면적 기쁨이라고 봐야 될 거고, 내면적 기쁨. 그 다음에 네,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네, 삶의 어떤 여정이라고 해야 되겠죠. 여정 또는 네, 살아가는 과정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검은 머리 팥뿌리가 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름, 빛, 시간, 요 각각의 시의 의미를 묻는 경우도 가끔씩은 있다라고 생각해보고 저렇게 해봤습니다. 자, 시간과 함께 떠 있는 배라고 되어 있네요. 아무튼 저 세 가지가 어우러지는 모습은 되게 아름다움네요. 그래서 여기에 나타나는 네, 좀 구분이 그런데 자, 1번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2번 여기 있는데 어쨌든 네, 외적, 내적 아름다움으로 인식되는 대상이죠. 인식됨으로 좀 줄일게요.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다 아름답기 때문에 다 모든 것을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외적으로나 내적으로 함께 하는 것, 그 구체적인 대상을 제시해주고 있다. 자, 이제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사연으로 넘어가서 배를 매면 구름과 빛과 시간이 함께, 앞에서 있는 거 그대로 또 반복적으로 나오네요. 그래서 앞에서 3년에서 정리하는 게 좀 편해서 구름과 빛과 시간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서 첫 번째 네, 구름과 빛과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 이유는 뭐냐? 다시 또 반복한 이유는 뭐냐? 한마디로 네, 요거는 사랑의 맺어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맺어짐은 그 꿈과 기쁨과 네, 다시 한번 네, 꿈과 기쁨과 어떤 삶의 여정을 그 모든 걸 함께 한다는 의미를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죠. 자, 첫 번째 행에 네, 구름과 빛과 시간이 함께 메어진다인가요? 이 행에 네, 메어진다 하는 부분인가요? 동그라미 치고 요거를 또 다 연결을 다시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다 연결하면 요 두 가지를 합쳐서 사랑에 맺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 네,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네, 꿈과 기쁨과
그 다음에 내 여정을, 내 삶의 여정을 함께 한다라는 거죠. 네, 함께 한다는 의미입니다. 삶의 여정, 또는 삶의 과정을 그 모든 것을 다 함께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다? 공유한다라는 말로 바꿨을 수도 있어요. 삶의 여정을 공유한다, 함께 한다. 공유하는 거예요. 그 사람과 모든 것을 공유하는 건데, 맺어진다는 것도, 자, 처음 아는 것. 자, 처음 알았다, 처음 아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 알았다 밑줄, 처음 아는 것도 밑줄 따로 칩시다. 처음 알았다, 처음 아는 것. 최초의 깨달음이네요. 해서 세 번째, 네, 처음 알았다. 플러스, 네, 처음. 똑같은 말이야. 아는 거. 네, 요거 두 가지 시어는 네, 시적 화자가 경험을 통해서, 네, 다시 한번, 네, 경험을 통한, 네, 성찰적 깨달음이에요. 네, 성찰적 깨달음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연히 갑작스럽게 찾아와서 모든 것을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경험을 통한 성찰적 깨달음을 암시하는 표현이고요. 처음 알았다라는 건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빛 가운데 뭐 그런 것은 앞에서 얘기했던 그 모든 것이에요. 이제 마지막 오연으로 갑니다. 빛 가운데 하는 부분으로 넘어갈게요. 빛 가운데 배는 울렁이며 온종일 떠 있다. 자, 울렁이며 하나만 더 체크하면 될 것 같아서 아슬아슬하지만 오연을 여기에다 정리할게요. 오연에서 다른 거 다 빼고, 네, 울렁이며 요건가요? 자, 울렁이며 요거 나쁜 거 아니에요. 네, 배가 울렁울렁 한다라고 하는 것은 네, 운명적 사랑의 설렘이 있죠. 운명적 사랑의 네, 설렘이 담겨져 있다. 긍정적 기쁨이에요. 요거 긍정적 정서예요. 네, 긍정적인 정서를 나타내는 거죠. 그것처럼 그 긍정적인 마음 상태에서 온종일 떠 있다. 온종일 떠 있다. 그 사랑에 충만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온종일 떠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 하자면, 네, 요 밑에다 살을 붙이면 울렁이며 온종일 떠 있다. 요거까지 합하면 네, 행복한 마음 상태가 지속된다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사랑에 대해서 긍정적인 정서로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네, 좀 담백하게, 네, 화려하진 않지만 담백하게 행복한 내면이, 네, 그 마음 상태가 지속되는 겁니다. 사랑으로 인한 기쁨과 설렘, 환희 감정을 형상화한 것이다. 다시 한번, 네, 요 부분이죠. 울렁이며 부분, 요것도 실제 과거 기출문제에서 나왔었던 부분이에요. 운명적인 사랑의 그 설렘에 대해서, 네, 구체적으로 형상화한 거죠. 예, 울렁이며 여기 떠 있다. 지속됨이 되는데, 요 두 개를 묶어서 이게 형상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이 형상화된 것이다. 이 기쁜 마음이 배가 떠 있는 걸로 두둥 떠 있는 걸로 형상화된 겁니다. 끝.